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제 저번 시간까지 소인수 분해랑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일 때가 최대 공약수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문제의 유형이 있을 때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풀어야 될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언제 이야기할 거냐면요, 일단 애초부터 약수라는 건 어떤 수를 곱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 공약수 문제는요, 일단 나누기라는 생각이 일단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 됐나요? 그리고 가장 큰 도형을 만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또는 가능한 많은 또는 가능한 큰 이런 용어가 들어있으면 이 친구는 최대 공약수 문제일 경우가 높습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자, 어떤 연필 24자루 그리고 공책이 32권이 있어요. 이 친구를 가능한 많은, 일단 힌트가 뭡니까? 가능한 많은, 그러니까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다.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한대요?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24를 나눌 수 있는 숫자, 그리고 32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숫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으란 소리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최소 공배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무슨 문제겠다? 최대 공약수 찾는 문제다. 자, 24랑 32 최대 공약수 찾아볼 겁니다.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8로 나누면 되겠죠? 자, 8로 나누면 3이랑 얼마? 4. 그러면 최대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거 몇 명? 8명. 자,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많이 나누어주는 학생 수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자, 만약에 8명에게 나누어주면 연필은 한 사람당 몇 자루씩 가져가요? 3자루씩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공책은 한 사람당 몇 권씩 가져가게 될까? 4권. 이렇게 공책,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공책이나 또는 연필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2-1번 볼게요. 자, 어떤 가로의 길이가 180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252 2인 직사각형을 벽에 남는 부분 없이 가장 큰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맞습니까? 자, 여긴 힌트가 뭡니까? 가능한 큰, 됐습니까? 최대 공약수 문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180, 252 이렇게 큰 널판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친구에다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나누어서 붙일 거거든요. 맞아요? 자, 내가 지금 필요한 건 180의 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180에 뭐가 필요해요? 약수가 필요해요. 여기도 252의 배수가 아니라 252에 뭐가 필요해요? 약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80과 252에 뭘 찾아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 맞습니까? 자, 180과 252 최대 공약수 찾아봅시다. 자, 뭐로 나누고 싶습니까? 2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눠볼까요? 자, 6으로 나누면 30 남고요. 여기 나누면 얼마 돼요? 6, 4, 24, 42. 자, 또 뭐로 나눠져요? 6으로 나눠지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5. 여기는 얼마가 돼? 7.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얼마고요? 36. 그리고 타일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6cm. 그래서 36cm, 36cm 정사각형을 붙이는 게 가장 큰 정사각형을 오려 붙이는 거다. 자,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가로에는 정사각형이 그럼 몇 개 필요할까요? 36이 몇 개 있어야지 180이 돼요? 5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타일을 총 몇 개 붙일 수 있어요? 5개 붙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세로는 몇 개 붙일 수 있겠습니까? 7개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로를 5개, 세로에는 몇 개? 7개 붙일 거니까 여기를 전체를 다 채우고 싶으면 총 필요한 건 몇 개가 되겠어? 35, 35개가 되겠죠. 맞아요. 왜냐면 5개씩 몇 줄이 있어야 되니까 7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타일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사각형을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타일이 몇 개냐? 그럼 몇 개예요? 35개. 이런 식으로도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요. 됐나요? 자, 방금은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 배웠고요. 지금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인데요. 자, 최소 공배수는요, 일단 애초부터 얘는 뭐다? 배수다. 맞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누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얘가 배로 늘어나야 됩니까? 배로 늘어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숫자가 커진다 또는 이 숫자가 배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작은 또는 동시에 아니면 처음으로 다시 가능한 작게 이런 식의 멘트가 들어있으면 얘는 최소 공배수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이 숫자가 곱해진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 문제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3-1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처럼요. 가로의 길이가 8cm, 세로의 길이가 10cm 이 친구를요. 빈틈없이 계속 이렇게 붙여서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이는 힌트 뭐 보여요? 가능한 작은, 가장 작은, 그러니까 뭐 찾으란 문제? 최소 공배수.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8과 10을 막 쪼갤 겁니까? 아니죠. 8을 계속 어떻게 할 거야? 여러 번 붙일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커져요. 여기도 10을 계속 붙이면 10의 배수만큼 커질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약수가 아니라 뭐의 개념이에요? 배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8과 10이 딱 공통으로 되는 배수를 찾고 싶어요. 왜냐면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소리는 여기에는 이 가로의 길이랑 여기에는 이 세로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8과 10에 뭘 찾는 문제다? 최소 공배수 찾는 문제다. 자, 뭐로 나눌까요? 2로 나눌게요. 4랑 5. 더 이상 돼안돼? 안 돼요. 자, 곱합시다. 얼마 나와요? 40. 그러니까 8과 10의 최소 공배수 얼마고요? 40이고요. 정사각형은 몇 cm로 만들면 되겠다? 40cm로 만들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사각형을 만든데 필요한 타일의 개수 물어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8cm니까 여기 가로에는 여기 세로에는 몇 개씩 쌓을 거야? 5개가 필요하겠죠. 40이 되려면. 맞아요. 자, 그다음 여기가 지금 가로가 몇 cm니까? 10cm니까 여긴 몇 개가 필요할 거야? 4개. 그럼 여기 총 타일을 가득 채우려면 총 몇 개가 필요하겠다? 20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타일을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개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4-1번 보죠. 자, 어떤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부산은 15분마다 출발하고요. 대전은 20분마다 출발해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했을 때 여기에 힌트는 동시에입니다.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지금 15분마다 올 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 도착하면 15분이죠. 두 번째 오면 얼마예요? 30분. 세 번째 오면요? 45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5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15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5분, 30분, 45분 이렇게 올 거고 얘는 20분, 40분, 60분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얘네들이 동시에 딱 만나고 싶잖아. 그러면 15와 20에 뭘 찾는 문제다? 공배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딱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야? 동시에 출발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15와 20에 뭘 찾고 싶습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고 싶겠죠. 그럼 15와 20의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요? 5. 그럼 얼마예요? 3. 그러면 4. 그럼 곱하면 얼마입니까? 60.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60분마다 계속 동시에 출발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5와 20의 최소 공배수 얼마요? 60. 자, 지금 9시 40분에 딱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40분
됐습니까? 자, 오전, 오후 꼭 잘 써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나 초등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 때는 무슨 문제가 들어가냐면요.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런 오전, 오후 또는 단위 같은 걸 안 쓰면 1점, 2점씩 점수가 깎여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살짝 비틀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오전 9시 40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5번째 동시에 출발하는 건 몇 시가 될까요? 9시 40분에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러면 10시에 두 번째, 11시에 세 번째, 12시에 네 번째, 그리고 다시 1시. 그래서 오후 1시 40분에 5번째로 동시에 출발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바꿔낼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5-1번 보죠. 자, 어떤 자연수를요 2로 나눌 거고 3으로 나눌 거고 4로 나눌 거고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대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 자, 선생님, 나눈대요. 그러면 약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를 2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큰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얘가 뭔 얘기예요? 얘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3,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약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배수로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돼, 3으로 나누어도 떨어져야 돼, 4로도 나누어도 떨어져야 돼. 그러면 2와 3과 4에 뭘 찾는 문제? 최소 공배수 찾는 문제. 자, 2, 3, 4 최소 공배수 찾읍시다. 자, 나눌 거 없으니까 두 개로만 나눕시다. 2로 나누죠. 1, 3, 2요. 이거 다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12.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 얼마? 12. 그러면 12의 배수는 다 뭐로 나눠지겠다? 2, 3, 4. 자, 이것도요. 지금 이 문제가 3점짜리라면 4점짜리로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됐나요? 자, 내가 2로도 3으로도 4로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항상 1이 남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가 항상 얼마가 남고 싶어? 1이 남고 싶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이 12는 딱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3을 잡으면 2로도 나누어도 나머지가 1, 3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4점짜리 문제를 5점짜리로 바꿔볼게요. 자, 2로도 3으로도 4로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아니라 50에 가장 가까운 숫자,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2로도 3으로도 4로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어디에 가까운 숫자? 50에 가까운 숫자. 이렇게 문제를 줘버리면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13의 배수. 13의 배수라고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데요. 아니에요. 네, 일단요 50에 가깝게 만들 때, 됐습니까? 50에 가깝게 만들 때는요 항상 뭘 가지고 구하시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 가지고 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13은요 내가 최소 공배수 10이라는 숫자에다 1을 더한 거거든요. 이걸 만든 이유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에다 1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13의 배수는요 구해보시면 26은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맞죠? 그러니까 13의 배수가 항상 나머지가 1씩 남는다라는 게 보장이 돼야한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에 가깝게 만들려면요 13의 배수가 아니라 뭐의 배수를 찾아야 돼? 12의 배수. 그럼 12배수 중에서 50에 가까운 거 누구 있습니까? 48. 이렇게 숫자를 키워 놓으면 48이라는 건 2로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4로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50에 가장 가까운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아까 뭐 물어봤어요? 나머지가 얼마 남았으면 좋겠어? 1 남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머지를 더해서 얼마로 만들면 돼? 49.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를 남길 때는요 항상 그 최소 공배수를 마지막까지 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키우거나 그 친구의 배수를 구하거나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머지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다 끝났어요. 이것만 배우면 이제 우리가 1단원 마무리가 돼요. 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인데요. 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내가 어떤 A라는 숫자랑 어떤 B라는 숫자를 내가 나누었어요. 거꾸로 나누기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GCD를 내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G를 A로 나누면 스몰 a가 되고요. B로 나누면 스몰 b가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까?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여기에서 이 나눈 A랑 그리고 이 B로 최대 공약수를 나눈 이 B랑 곱한 게 뭐다? 최소 공배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근데요, 당연히요, 내가 A를 G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스몰 a고요, 라지 B를 G로 나눴을 때가 스몰 b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어? A라는 건 최대 공약수에다 A를 곱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건 G에다가 또 B를 곱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어요? 네. 잘 돼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내가 지금 알아요. 됐어요? 그러면 두 숫자를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거랑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휴대폰 끄고 오세요. 웬만하면 무음으로 하고 오시던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거랑 그리고 이 두 개의 숫자의 곱이랑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나요? 네. 자, 왜 그러냐면요. A라는 건요. 최대 공약수에다 스몰 a 곱한 거라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B라는 건요. 최대 공약수에다 스몰 b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 여기에서요. G랑 A랑 곱하면 뭐라 그랬어? 최소 공배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최소 공배수로 바뀔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뭔가 막 영어만 써 있으니까 헷갈리죠? 자, 한글로 적읍시다. 자,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을 구한 거는 뭐와 같다?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랑 뭐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거랑 어따? 같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문제 풀어보시죠. 자, 다음 두 자연수의 곱이 540이래요. 자, 어떤 숫자랑 숫자랑 곱했더니 540 그랬을 때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러면 540이고요. 최소 공배수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6이랑 최소 공배수랑 곱했을 때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맞나요? 네. 자, 6이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게 540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소 공배수를 찾고 싶으면 540을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540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에는 최소 공배수는 뭐면 돼요? 90이면 되겠죠. 자, 7-1번이요. 자, 어떤 두 자연수 A랑 30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지금 6이고요. 최소 공배수가 얼마래요? 120이래요. 그럼 얘도 쉽게 구할 수 있죠. A랑 30이랑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건 뭐와 같다고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 A랑 30이랑 곱한 건 6이랑 120이랑 곱하면 얼마? 720. 여기서 0, 0 떼버리고 3으로 나누면 A는 얼마가 될까? 24. 되셨나요? 됐죠? 자, 여기 빈칸 좀 채워볼게요. 자,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거, A랑 뭐랑? 30이랑 곱한 게 뭐랑 같아요? 6 곱하기 120이랑 같아요. 아유, 정말 진짜. 자, 그래서 A 값이 뭐 나와요? 24. 휴대폰을 다 걷어놓고 수업을 해야 되나?
자, A랑 30을 6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이걸 나눈 걸 스몰 a라고 잡고 여긴 뭡니까? 5죠. 그럼 6이랑 스몰 a랑 5랑 곱하면 얘가 뭐 나와야 돼요? 120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 친구가 얼마니까? 30이니까 A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4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기가 4라는 소리니까 이 친구의 원래 숫자는 뭐였겠어? 24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간에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장무리 할게요. 여기 이쪽 문제랑 그리고 실력 체크까지 풀면 여기 해결 원리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실력 체크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는 실력 체크는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다 풀어주면 이제 1단원 책 정리 다 해버릴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념 드릴이랑 책 이거 뒤에 문제 있거든요. 실력 체크 뒤에 이거 중단원 마무리 체크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개념 드릴도 정리하면 좀 많아요 양이. 알겠죠? 그러니까 책 정리 미리미리 좀 해오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주말 통해서 개념 드릴 진도책 둘 다 잘 풀어오세요. 실력 속의 개념 원리랑 실력 체크 거기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 거예요. 알겠어요? 정우야 적어놔 써요. 자 남은 친구들은 책 정리 하시고